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요. 반면에 지방법원들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홈페이지에 가면은 실무준칙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개정이 될 때마다 또 새로운 버전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올려져 있지만 그 실무준칙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요. 아는 만큼 보장받는다 시리즈. 사람들이 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지방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좀 구체적인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회생법원이 압도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차이점을 4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데, 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회생법원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봤어요.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채무자가 증명을 해야 이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여줬습니다. 하지만 회생법원은 정확히 반대예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일 때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도 배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하죠. 이 부분은 실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어떤 것과 관련이 되냐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 채무자는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당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뭔가 극단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에 명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빚이 많아서 네. 개인회생 하려고 한다. 네. 할 수 있나요? 회생법원에서는 할 수가 있고요. 지방법원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그러면은 네. 채권자 입장에서 약간 도의상 너무 화가 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화는 나지만 이런 거죠. 채권자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그 배우자의 돈을 가져올 수 없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라도 못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코인 주식 채무 손실금이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회생법원 이전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회생법원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1억의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1억을 다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회생을 들어가면은 법원은 이 사람의 재산이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이 사람의 청산가치를 1억 원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사행성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행성 행위로 의한 것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개인회생에 관한 법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파산에 있어서는 사행성 행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것은 연체 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부당한 것이었고요. 서울회생법원이 2021년에 파격적으로 앞으로 주식 코인 채무 손실금은 재산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실무준칙을 바꿨고, 지금은 모든 회생법원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생법원은 주식 코인 손실을 인정해 주는데 다른 데는 안 봐준다. 다른 데는 안 봐주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요. 반면에 지방법원들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홈페이지에 가면은 실무준칙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개정이 될 때마다 또 새로운 버전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배우자 재산의 반영에 관한 부분, 그리고 코인 주식 손실금에 관한 부분도 다 실무준칙에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실무준칙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드물고요. 일부는 올려져 있지만 그 실무준칙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주지방법원이 그러한데요. 광주지방법원 실무준칙에도 분명히 금지명령을 원칙적으로 내려줘야 된다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내주지 않고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회생위원회 전문성이 지방법원의 전문성보다 뛰어납니다. 회생법원은 회생사건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판사님의 전문성도 뛰어나요. 그래서 사건의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사건이 워낙 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 속도는 느려질 수가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처리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